반갑습니다.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오늘은 브로드컴, AVGO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AI 혁명 하면 다들 엔비디아부터 떠올리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화려한 무대 바로 뒤에서 이 AI 시대의 판 자체를 설계하고 있는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설계자가 있습니다. 바로 브로드컴이죠. 자, 지금부터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이 진짜 거인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AI 시장에 자동차 경주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그럼 모두가 환호하는 스타 플레이어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엔비디아겠죠. 왜냐하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범용 엔진, 바로 GPU를 만드니까요. 그런데 브로드컴의 역할은 여기서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은 구글이나 메타 같은 딱 정해진 특정 팀만을 위해서 그들의 경주 스타일에 완벽하게 맞춘 F1급 커스텀 엔진을 설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엔진이 달릴 전용 트랙,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의 핵심 기술까지 아예 같이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설계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조용한 설계자가 결코 조용한 규모가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무려 1조 5,200억 달러예요.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말 그대로 거대한 기술 제국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거대한 제국을 한번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회사가 어떻게 AI 시대의 숨은 강자가 됐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시장이 왜 이렇게 브로드컴에 열광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하고 반대로 이 제국에 어떤 균열의 가능성이 있는지 리스크도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브로드컴의 진짜 무기, 그 궁극적인 해자가 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하죠. 도대체 어떻게 브로드컴은 평범한 공급자에서 이제는 AI 시대의 심장부,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업으로 이렇게 확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 핵심 전략은 바로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로드컴은 AI 모델을 직접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구글, 메타 같은 AI 거인들하고 아예 손을 잡은 거죠. 너희들한테 딱 맞는 칩을 우리가 만들어줄게 하면서요. 예를 들어 구글의 TPU나 메타의 MTIA처럼 각 회사 AI 모델에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맞춤형 칩, 이걸 XPU라고 부르는데 이걸 같이 설계하고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타는 비행기가 아니라 오직 한 고객만을 위한 전용기를 만들어주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브로드컴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두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을 하나씩 한번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 첫 번째 엔진은 바로 맞춤형 실리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F1 엔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도로용 엔진을 그냥 좀 손봐서 쓰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특정 경주 트랙의 코너, 직선주로 하나하나에 완벽하게 맞춰서 엔진에 만드는 거죠. 덕분에 구글이나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쓸데없는 기능은 싹 빼고 자신들의 AI 모델에 꼭 필요한 성능만 최고의 효율로 쫙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엔진, 바로 인프라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엄청난 돈을 주고 인수한 VM웨어 얘긴데요. 뭐냐면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핵심 소프트웨어예요. 이걸 쉽게 데이터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로드컴은 이 고속도로를 통째로 사들여서 여기를 지나가는 모든 데이터한테서 통행료를 받는 어마어마하게 수익성 높은 톨게이트 사업을 하게 된 거죠. 한번 깔아두면 가만히 있어도 안정적인 현금이 계속 들어오는 그야말로 캐시카우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두 개의 엔진이 함께 쌩쌩 돌아가니까 실적이 어떨까요? 폭발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부터 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브로드컴에 열광하는지 그 강세론의 근거를 구체적인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CEO의 자신감이 뚝뚝 묻어나는 말을 한번 직접 보시죠. 2027년까지 다른 것도 아니고 칩만으로, 오직 칩 하나만으로 1,000억 달러가 넘는 AI 매출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 잘할 거예요 같은 희망사항이 절대 아니고요. 이미 확보해 놓은 수주 계약을 바탕으로 계산기 두드려보고 내놓은 아주 구체적인 자신감의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표를 보시면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장세가 정말 무섭지 않나요? 이게 그냥 성장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보세요. 74%에서 106%로 뛰고 심지어 140%까지.
분기가 지날수록 성장률 자체가 더 가팔라지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가속도가 붙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 이제 AI가 브로드컴의 운명을 완전히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 사업 중에 그냥 하나였던 AI 분야가요, 이제는 전체 반도체 사업 매출의 거의 4분의 3, 7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중심으로 그냥 우뚝 서버린 겁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그냥 거품이나 허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이미 앞으로 납품해야 할 물량이 막대하게 쌓여 있고요. 고객 명단을 보면 구글, 메타 같은 최상위 빅테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칩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칩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기술, 심지어 부품 공급망까지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요. 아주 단단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장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제국은 없겠죠? 이렇게 화려해 보이는 브로드컴 제국에도 분명히 잠재적인 균열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할 리스크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 제국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필연적으로 두 가지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바로 이게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야? 하는 시장의 잠재적인 반발이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핵심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수한 소프트웨어, 그 VM웨어 고객들의 거센 반발이 있고요. 둘째, 큰손 고객인 애플이 떠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황금 시장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경쟁자들의 거센 추격입니다. 특히 이 소프트웨어 고객들의 분노가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VM웨어 사용자 포럼에 올라온 이 한마디를 한번 보시죠. 브로드컴은 절대로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닙니다. 딱 한 문장이죠. 근데 이 안에 인수 이후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라이센스 정책을 바꿨는지, 그래서 고객들이 얼마나 큰 좌절감과 반발심을 느끼고 있는지, 이게 결국 기업 평판에 어떤 상처를 내고 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여전히 브로드컴을 대체 불가능하다고 평가하는 걸까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브로드컴만의 궁극적인 방어벽, 바로 그 경제적 해자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브로드컴의 해자는 크게 세 개의 아주 강력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째, 압도적인 설계와 패키징 역량. 둘째,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핵심 기술 IP 라이브러리. 그리고 셋째,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그야말로 철옹성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해자의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실행 능력이에요. 이게 뭐냐면 훌륭한 칩을 설계하는 것도 물론 대단히 어렵죠. 하지만 그 복잡한 칩을 수백만 개씩, 그것도 분량 거의 없이 완벽하게 찍어내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브로드컴은 바로 이 대규모 생산 공정을 거의 예술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회사예요. 두 번째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핵심 기술, IP입니다. 특히 수만 개의 AI 칩들이 서로 지연 없이 정말 번개 같은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만드는 이 연결 기술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요. 이건 AI 데이터 센터 전체를 연결하는 신경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경쟁사가 좋은 칩을 만들어도 이 신경망 없이는 그냥 고철 덩어리,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 브로드컴은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TSMC의 가장 중요한 최상위 VIP 고객 중 하나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모두가 칩 만들어달라고 TSMC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을 때 브로드컴은 VIP 전용 통로로 들어가서 생산 라인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경쟁사들이 생산 문제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브로드컴은 혼자서 안정적으로 제품을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죠. 엄청난 힘이죠. 오늘 이렇게 브로드컴을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현재로서는 AI 시대의 청사진을 그리는 정말 대체 불가능한 설계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술의 세계에서 청사진은 언제든 다시 그려질 수 있죠.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건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사실뿐입니다. 자,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누가 감히 이 거대한 제국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게 될까요? 오늘 살펴본 이 심층 리포트가 여러분의 투자의 기준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날카로운 토론은 저희 오디오 팟캐스트 본편에서 이어지니까요. 그것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분석을 원하는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